이재명 정권 초반에 뭐 지지율이 60%가 넘고 국민의힘은 20%고 굉장히 잘 나간다. 어제 용산의 그 대구탕 집에서 앞에 앞치마하고 대구탕을 먹으면서 부 대변인들 놔놓고 이렇게 밥 먹는 모습이요.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행복하면 국민도 같이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대구탕도 비싸요. 생대구탕은 기본적으로 뭐 25,000원 근처고 냉동 대구도요, 가격이 16,000-17,000원 하지요. 그래서 대구탕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대구탕을 안 먹고 동태탕을 먹죠. 그래서 생태도 비싼데 생대구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어제 대통령은 생대구 드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잡은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무섭게 설치고 배나나 못하고 안 하는 게 없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건데 저는 여러분한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제가 노무현 정권 때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댔잖아요. 노무현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앞장서다가.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고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스스로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요, 문재인 정권이요, 얼마나 초반에 설쳤습니까? 그래가지고 문구 옷소리인가 하는 것들 데리고 다니면서 타임스퀘어에 생일 축하 광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문이 외곽에 있는 자기 세력들 데리고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설쳐댈 때 문이 청와대에서 진 100일 맞아서 꽃길만 걷고 싶다라는 이런 가수를 불러다가 노래하고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절망했어요. 그런데 문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내부에서도 균열이 왔고 결국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문이 초반에 하던 기세를 보면 그야말로 계속 잘 나가야 되는데 조국 사태가 발생하고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기면서 자신 밑에 있다가 패신하고 국민의힘으로 간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꼴까지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까지도 별 힘을 못 미치고 무너졌고 지금 이재명이 밑에 친문이 어디 있습니까? 친문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 친문은 이재명이가 무너질 때까지 다 머리 숙이고 숨어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되니까 친문은 사라지고 친문은 전부 친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황제가 출범하면 삐까번쩍하지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 전성기의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중국의 역대요, 60개 그래도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왕조 중에서 46개가 10년에서 99년 사이에 망했습니다. 100년도 못 넘겼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왕조도 200년도 못 넘기고 다 망했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년이에요. 중국의 황실에서 온갖 약을 먹고 온갖 좋은 걸 먹고 해도 40년 살았어요. 당시 사람들 평균 수명보다 불과 한 5, 6년, 7, 8년 더 살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하면 그렇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중국의 황제도요, 자기 왕조가 100년도 못 가고 자기가 40년도 못 살았습니다. 한국의 재벌이요, 정권 바뀌면 굽신거리고 줄 서고 하지만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까? 우리는요, 대대손손 내 자손들이 우리 재벌 기업을 이어가지만 그거는 아무리 까불어도 5년도, 요즘은 5년도 못 채우고 2, 3년 만에 집에 가더라.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숙이는 거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그야말로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알랑거리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지 네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벌가의 젊은 애들이 처신하는 거 보면 자기들은 이 시대에 별개의 그야말로 5년 임기가 있는 대통령 아들보다 재벌 아들인 자기들인 자자손손으로 영원히 재벌이다. 일부 망하는 재벌도 있지만 큰 재벌들, 빅10 정도 되는 재벌은 안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특수 귀족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권력을 잡아서 5년간 끌고 간다라는 것은 이건요,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리고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월등히 커요. 김영삼 정권 한번 봅시다. 굉장히 초반에 금융실명제니 하나의 척결이니 하고 피치를 높였지만 결국 좀 무지했죠. 주로 이제 머리는 빌려 쓰면 된다 이랬잖아요. 그 YS의 유명한
캐치프레이즈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빌려 써서 됐습니까? 결국 국가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 못해서 무너졌잖아요. 자, DJ 그야말로 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라고 하면서 초반에 IMF까지 이렇게 하면서 뭐 북한에 가고 떠들썩했지요. 근데 그런 김대중도 결국 자기 임기 중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자식들이 다 깜빵 가고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권을 겨우 창출했지만 노무현 정권에서 자기 신복들이 깜빵에 가고 대북 송금 특검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자, 노무현 정권이요. 정말 기적적으로 정권을 창출했죠. 단일화 번복까지 이렇게 되면서 겨우 이겼죠. 그런 노무현 정권이 탄핵을 겪으면서도요. 다시 되살아났어요. 총선에서도 승리했고. 그래서 그때 하늘을 찌르는데 그런데 이 정권이 불과 2년도 안 돼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당원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본인은 자살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었었지만은 이명박 정권이요 초반에 인수위 때부터 강남이니 무슨 교회니 하면서 굉장히 설치고 다녔는데 그런데 결국은요 집권하자마자 촛불 터지면서 그때부터 흔들흔들해서 수명만 유지했지만 결국 집권 때 문제가 됐던 다스니 뭐니 이런 일들 때문에 깜빵에 갔다가 고생하고 나왔지요. 자신이 아주 싫어하고 막으려고 했던 박근혜의 집권을 봤어요. 자, 박근혜도요.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잘할 거라 기대했지만 결국 석건 3인방 십상시 정윤회 최순실의 손에서 못 벗어나고요. 임기도 못 채우고 쫓겨나고 깜빵에 갔습니다. 그 뒤를 문재인이 이었지만은 문재인이 지금도 자식 문제들 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지금 재판받을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자, 그뿐입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이제 조국을 처단하고 정의의 상징인 양 했지만은 지금 불의의 상징처럼 돼버려서 온갖 수모를 겪고 부부가 깜빵 가게 생겼잖아요. 이걸 보면 무사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여기서 열애가 될 수 있겠는가? 김민석 총리가 열애가 될 수 있겠는가? 김민석과 부통령처럼 돼서 과연 차기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하고 김민석 두 사람의 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재명은요. 대장동이나 본인 말대로 SPC의 규제고 또 대장동까지 하면서 자신의 과거 흠결들을 웃어넘기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말려들었던 성남시의 여러 부동산 개발 문제 또 기업과 연결되어서 대북 송금까지 된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과거에 전비가 충분히 있어요. 과거에 지금 사고 날 우려에 대한 대부분의 일들을 본인이 향한 바가 있어요. 재판에 의해서 그것이 판결되고 안 되고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런 부분에 본인이 경험이 있고 또 그런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경험이 없던 사람도 대통령 하면 아들이 통제 안 되고 형님이 통제 안 되고 마누라가 통제 안 돼가지고 결국 무너지는데 과거에 자기가 이런 경험에 탁월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기가 법적인 모든 고리에서 지금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거라고 봐요. 본인 생각은 이재명이. 그러면 자신이 그렇게 하고도 살아남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고 모든 권력기관을 손에 장악했고 3권을 다 통합하다시피 해서 군림하는데 과거의 습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초인처럼 내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김민석에게도 제가 묻습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거쳐서 이까지 왔더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반성하는 김이라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다 빠져놓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평범한 인간들도요. 솔직히 말하면 조심을 못하고 과거의 오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교회 가고 절에 가도 안 변해요. 본인의 속성은요. 그래서 사람 중에 저는 원래 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부패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그리고 조금만 손에 권력이 들어오면 설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이요. 그런데 대통령 정도까지 살아남아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설치고 권력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부패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져놓은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만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한국 사회에서 깨끗하고 자기 원칙을 지키고 더러운 데는 손을 안 담그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을 가리고 이런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돼요. 한국에는 대통령이 됐다라는 자체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온갖 범죄와 비리와 여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올라갈 만한 과정에서 온갖 문제와 의혹, 비리, 부패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가는 거지. 그게 없는 사람이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게 한국의 정치 구조 시스템이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깨끗한 산소 같은 정치인 주장했던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몇 년 지나면요. 현실 정치에서 도태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 안 하는 게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너무나 정치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해서 내가 머리에 든 나의 가치를 갖다가 권력을 잡아서 실천한다. 이런 것들이 무망한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아마 내가 권력을 잡으면요. 내가 생각했던 가치는요.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소멸되고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의 가치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도 약간의 권력만 있으면 설쳐요. 조그마한 회사의 사장이라도 좀 약간 규모가 있는 식당의 사장이라도 여기가 식당에 가면요. 좀 잘 되는 식당 그래서 이 돈 좀 벌겠다 싶은 식당에 가면 사장이요. 또 카운터 뒤에나 앉아가지고 손님 오면 저 앉아라 저 앉아라고 손가락으로 지시하고 결제하면서 고맙다 말도 한마디 안 하고 툭 영수증 던지고 그런 사람 한둘 봅니까? 식당에 갔다가 군기 잡혀서 놓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식당도 그런데 하물며 조그만 회사의 사장 중에 군림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재벌 회사에 가서 월급쟁이 하면서도 좀 임원급쯤 되면 얼마나 설쳐요? 그리고요 조그만 어떤 공기업의 사장이라도 해도요 얼마나 설쳐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통해서 심판받지 못한 권력자들은 인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극히 현실적 인간의 속성의 어두운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없이 속물이고 속물은 예외 없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 대통령이지. 그래 오늘은 어떤 힘을 한번 써볼까? 누구를 겁을 한번 줄까? 오늘은 어떤 걸 발표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번 해볼까? 이런 속성에서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감당할 수 있는 초인쯤 되는 현인쯤 되는 철학가쯤 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권력을 좋은 데로 쓰지. 대다수 한국 같은 나라의 대통령 되는 사람은 그 권력을 감당할 수 없는 속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속물적 속성으로 망해간다. 그러면 이번 정권의 속물적 속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말 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배아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이것은 과학이에요. 그걸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